안녕하세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10월 1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발굴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10월 8일 소개해드렸던 썬데이 토즈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도가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 정도를 제시했었고요. 그 이상을 갔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도를 했어도 괜찮은 겁니다. 이런 상한가의 재료는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이런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봉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31,000원 부근에 또 이렇게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주봉에서는 지난번에 60선을 이렇게 두 번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60선을 쉽게 돌파했고, 그 다음에 120선에 있어서도 부담은 없습니다. 120선 바로 앞에 있지만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흐름이라면 주봉에서 썬데이 토즈는 35,500원 부분까지 35,500원 부분까지 상승의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0일날 발굴했던 종목 파인테크닉스인데요. 파인테크닉스는 일봉에서 이 자리를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터치를 하면서 이제 일봉 저항을 가볍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저항이라는 의미는 주가를 못 가게 막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는 자리이지만 되밀림 후에 힘을 비축해서 다시 뚫을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봉에서 뚫었을 때는 제가 주봉을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확실한 저항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어디입니까? 2,000원이 조금 넘는 부분이죠. 지금 1980원인데요. 정확한 자리는 이제 2,070원 정도가 되겠네요. 2,070원. 주봉에 120선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070원에서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종목은 10월 14일 날 발굴 종목인 시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시트리는 저항대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원래 제시드렸던 저항대는 5,500원 구간인데요. 큰 재료,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24%나 갭으로 뛰어버렸죠. 이럴 때는 이 저항을 가볍게 돌파를 하는 재료가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일봉의 저항을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이제 주봉의 저항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파이테크닉스처럼 시트리도 강력한 저항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6,700원대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6,700원대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리, 썬데이 토즈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제가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캠트로닉스는 월봉에 강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뚫을 수 없는 13,000원 부근이다. 13,000원. 네, 13,200원까지 갔었죠. 과연 이것을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좀 눌렀다가 다시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매도를 13,000원대 하는 것이 맞고, 좀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음 갈 수 있는 것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3,000원대 정석대로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컴퓨터 그래픽 이런 영화의 특수 효과를 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의 눌림목, 이렇게 눌림목을 형성한 뒤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저항 가격, 이제 여러분들이 저항 가격 잡는 부분은 이제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실 수 있죠. 자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 자리가 18,600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18,600원. 18,600원에서는 주가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된다면
18,600원에 계속 매도를 걸어 놓는 습관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인데요. 유니셈도 굉장히 영업 실적이 탁월하죠.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작년도 영업이익 260억, 올해도 상반기까지 84억, 2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일봉자리에 저항이 여기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자리 이제 5,300원 부근인데요. 5,300원 부근인데 일전에 5,400원 가면서 저항벽을 한번 부딪혔죠. 두 번째 갔을 때도 물론 부딪힐 수 있습니다. 5,300원 부근에서. 그렇지만 가볍게 뚫을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가볍게 뚫었을 때는 가장 큰 저항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일봉상에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이런 저항 자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5,650원 정도가 됩니다. 5,650원. 5,300원을 가볍게 뚫었을 때 다음 자리는, 매도 자리는 5,650원이 된다는 거죠. 그 자리가 뭐죠? 이 뾰족이라는 저항입니다. 뾰족. 뾰족하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아파서 화들짝 놀라서 확 빠질 수가 있습니다. 5,300원, 5,600원 이렇게 두 개의 저항 마디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 대표적인 AR 관련주입니다. AR 증강현실 관련 종목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184억 나왔는데요. 이 추세면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시총이 1,300억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동안 주가를 눌러주다가 이제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거는 목표가가 나오죠. 6,600원대가 되겠는데 6,600원대. 앞전에는 이 자리에서 걸렸었죠. 앞전에서 이게 크게 저항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렸던 겁니다. 그럼 다음 자리는 이제 6,600원이 되는 겁니다. 6,600원. 현재는 5,950원인데 실적을 감안했을 때 6,600원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어제는 제가 제주 항공을 추천드렸고 오늘은 티웨이 항공을 가져왔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 특히 항공주는 리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주 항공도 제가 매도가를 말씀드렸는데 티웨이 항공도 이 부분에 상승하면서 여기까지 5,600원 선까지 5,6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매물대 5,400원부터 5,600원까지 있는 이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될 텐데 최근에 일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0만 주 정도.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저항대 이제 5,400원에 진입을 할 텐데 5,200원이니까요. 짧게 끝난다면 5,400원 매도. 그 다음 거래량을 수반했을 때는 5,6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AMT라는 종목입니다. SAMT. SAMT는 이전에 이렇게 저항대를 한번 뚫었다가 밀렸습니다. 뚫었다가 밀렸어요. 그럼 다음은 이 저항은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를 두 번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2,320원 자리가 되는데 그 다음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이 자리 되겠죠. 2,400원까지. SAMT 또 실적이 괜찮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339억 나왔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178억, 시가총액이 2,200억 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저평가된 회사인데 지금 추세 상승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2,300원의 저항은 쉽게 돌파할 것이고 2,400원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은 액트로라는 종목입니다. 액트로 시총이 1,100억이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69억, 상반기까지 95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틀 동안 음봉을 보이면서 주가를 눌러주고 있지만 일봉상에서는 저항대를 다 이렇게 뚫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1차 저항 뚫었고요. 지금 2차 저항대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1, 2차 저항을 계속해서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큰 저항이 없이 가는 흐름이겠고 이제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큰 저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고점을 갈 수도 있는 차트죠. 12,450원. 당연히 월봉에서도 없죠. 작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새로운 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2,400원의 고가를 바라보고 전고점 12,4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고요. 일봉상에서는 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1선 지지를 무너뜨렸을 때는 다음 지지가 1600원의 기준선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기준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되돌렸을 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12,400원대까지만 보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은 NPC라는 종목입니다. NPC. 일봉의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단타의 그런 흐름, 하루의 매매 흐름으로는 좋았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하루에 시세를 크게 줬다가 무너지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중요한 거는 윗꼬리에 달았을 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추세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4천억 나오고 영업이익이 149억, 상반기는 137억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거의 거둔 종목인데 시총이 1,400억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적주가 일봉상에서의 어지럽게 움직이는 흐름이지만 주봉상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대를 한번 터치하면서 밀려졌죠. 그 다음은 이 저항은 이제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부딪히는 저항은 120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갔던 자리에 한 번은 더 부딪힐 수 있겠네요. 4,650원대, 4,650원대. 두 번째도 4,650원대 한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적주이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시즌이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라 이런 실적주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4,600원대까지 상승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바닥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닥권입니다. 기준선 저항은 4,8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봤을 때의 저항은 4,600원, 월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4,800원의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밀리게 된 게 월봉에 지금 120선, 월봉 120선을 계속 부딪혔죠. 벌써 4번이나 부딪혔습니다. 그럼 월봉 120선은 이제는 더 이상 저항으로 역할을 하기 힘들어요. 4,500원 선이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뚫으면서 4,600원 1차, 2차적으로는 4,800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현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서현전자. 전기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매출액이 7천억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적습니다. 작년도 17억, 올해 상반기 17억. 근데 시총은 545억에 불과한 종목이고요. 지금 큰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러주고 있는데 오늘 21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20선이 2015원 부근인데 2020원입니다. 일봉상에서는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를 해야 되나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을 아직 상승의 여력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2,800원 선까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의 영역, 다음의 상승이 2,100원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2,1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렇게 2,800원까지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도 지금 기준선 위로 올라섰고 다음에 보이는 저항이 이제 월봉에 60선이 있죠. 거기도 2,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에서 동일하게 저항 영역을 2,800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세하라는 종목입니다. 세하. 세하는 종이 목재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1,400원대부터 3,000원까지 거의 2배, 한 달 동안 거의 2배에 오른 종목입니다.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죠. 3일간 음봉을 보이면서 매수의 영역으로 돌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20선을 터치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20선을 터치하는 부분, 그 자리는 이제 2,500원 선,
2,500원에서 2,550원 선이 되겠는데, 일봉에서는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봉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월봉에서는 보시게 되면 여력이 좀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과 이 120선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4,500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번 달에 갈 수 있는 자리, 또는 다음 달에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기 저항대 보이실 겁니다. 이 자리가 될 텐데요. 이 자리를 터치했는지 보겠습니다. 3,250원 자리인데요. 이번 달에 고가가 3,010원이니까요. 3,250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 도달한다고 했을 때는 3,250원이 저항 역할을 할 것이고, 다음 달에 또 상승했을 때도 역시 3,250원이 1차 저항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4,000원 넘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3,250원 저항, 2차로는 4,500원까지 중기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왔고요. 올해도 상반기까지 57억의 영업이익.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가총액이 770억에 불과한 소형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새하도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일봉상에서의 상승 흐름만 보고 접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정이 2,500원 초반까지 주어진다면 매수를 해서 3,200원대 매도,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월봉상에서의 4,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윌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윌비스가 어제는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크게 이제 밀렸었는데, 이 윌비스의 특징이 보면은 저항선을 정확하게 닿지 않고 밀려요. 이렇게 일봉의 120선도 그렇고 240선도 그렇고 이렇게 꼭 터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0선이라는 것이 120일의 거래, 120 거래일의 평균이긴 하나, 그것이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20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한 달에 또는 22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120이다 240이다 이 선을 정확하게 터치하려는 법은 없죠. 그 근처가 오면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240이라고 해서 1250원인데 1250원에 저스트하게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아래에서 매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제 고가가 1240원이었죠. 근데 거기서 봤을 때의 240원이 1255원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두세 호가 아래에서 매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가는 자리는 이렇게 여기서 보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1350원 자리인데, 이 종목의 특징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1350원에 걸리지 않고 또 1320원, 1330원 이런 데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132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이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는 흐름 때문에 다음에 일목균형표에서 부딪힐 때 1350원이 정확한 저항 마디 자리지만 132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